안녕하십니까. 23학년도 수능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남은 입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신 학생들은 향후에 수능을 치르게 될 학생들이실 것 같은데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해설 영상 비교해 가시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저는 객관식 문제 중에 12번, 14번, 15번 이렇게 세 문제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시면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x가 지금 구간별로 주어져 있죠. 자, n-1부터 n까지 절대값 fx가 절대값 6배의 x-n 플러스 1 곱하기 x-n이다. 요 얘기 자체가 지금 절대값 a는 절대값 b 요런 형식이거든요. 얘는 a가 b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b 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마 이 fx는 이 함수 그 자체가 되거나 절대값 속의 함수 그 자체가 되거나 아니면 그 함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거야. 다시 얘기해서 개형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거죠. 자, 개형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된 거를 선택을 하거나 이렇게 된 거를 선택을 하거나 물론 여기랑 여기는 n-1과 n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둘 중에 하나를 구간별로 선택을 하면서 올록볼록 진행이 되는 함수가 될 거야. 자, 그랬을 때 gx가 지금 x = 2에서 최소값 0을 가져요. gx는 지금 정적분으로 표현이 되어진 함수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최소값은 y값이니까 2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ft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2에서 4까지 ft dt 얘가 지금 0이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0에서 2까지랑 2에서 4까지 적분값이 똑같다라는 거를 힌트를 주고 있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연속함수 fx가 p적분함수로 들어가게 되면은 p적분함수가 연속함수면은 정적분으로 표현된 이 함수는 당연히 미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분을 해볼 건데 이 최소값은 당연히 극소값 중에 하나일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미분을 해봅시다. g'x는 앞에 거 미분하시게 되면 fx가 되고요. 뒤에 거는 미분하시면은 지금 아래 끝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fx가 될 거예요. 따라서 플러스 fx가 되겠지. 얘가 이제 2배의 fx, 얘가 바로 도함수가 되는데 x = 2에서 극소값을 가지니까 g'2, 즉 2배의 f가 0이 되는 건 확실한데 여기서의 핵심은 극소값이 되는 거야. 극소값이 되다 보니까 도함수의 보호가, 전후의 보호가 감소하다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옮겨가야 한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이 2배라는 거는 부호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치잖아. 따라서 fx의 보호를 보시면 돼요. 됐지? 자, 그러면 내가 한번 0에서 4까지만 표시를 해서 지금 문제에 주어진 요 상황을 만족하는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추론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0, 1, 2, 3, 4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합시다. 지금 fx의 2배가 도함수니까 부호만 확인을 하려면 fx의 부호만 보셔도 돼요. fx가 요 2를 전후로 해서 fe가 0인 건 당연하고 전후로 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하는 게 확실하다고. 그지?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아니라 요 힌트를 보시게 되면은 0에서 2까지의 적분값과 2에서 4까지의 적분값이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딱 반 갈라서 여기의 적분과 여기의 적분이 똑같으려면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얘 말고는 전혀 없다라는 얘기지. 자, fx 개형 완성됐습니다. 자, 문제는 2분의 1부터 어디까지? 4까지 적분을 하래. 그치? 자, 그러면 여기랑 여기는 상쇄가 될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랑 이 반쪽도 상쇄가 되겠죠. 그치? 결과적으로 이 면적만 남게 돼. 됐니? 면적 공식 이용합시다. 물론 면적 공식을 쓴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셔야 돼요. 적분값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최고차항계수 6으로 줬네요. 6분의 최고차항계수 6 한 다음에 4-3의 세제곱 이거에 마이너스를 붙일게요. 이게 바로 요거 하나의 적분값인데 절반만 하는 거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합시다. 이게 계산하시면 정답 되겠죠. 자,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게 되겠대요. 자, 몇 번 체크할까요? 2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저는 1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시면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gx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hx가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좀 표현을 바꿔볼게요. t가 0 플러스로 가니까 얘가 0 플러스로 가게 되면은 요거 g
x 플러스, 그러니까 gx의 우극한 정도로 바라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마찬가지로 t2 플러스, t가 2 플러스로 가니까 여기 2 플러스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사실 gx 플러스 2의 우극한 정도로 바라봐도 충분히 인지가 되실 거예요. 고3 수험생이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랬을 때 기억니 디귿 중에 맞는 걸 골라라 라는 게 문제인데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 H1을 물어봤죠? 자, H1은 여기 GX 플러스와 GX 플러스 2 플러스에 집어넣으시게 되면 G1 플러스와 G3 플러스의 곱이에요. HX를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볼까요? HX를 간단하게, GX를 간단하게 그리면은 마이너스 1과 1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 상황이 있고요. 이 가운데 모르는 상황이야. 그치? G1 플러스와 G3 플러스는 여기 지금 존재하는 거니까 1 곱하기 3이 되어서 3이다 라고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니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니은 보시면 지금 HX가 연속인지 물어봤는데 기본적으로 불연속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가운데가 불연속인 함수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fx가 0인 경우를 한번 볼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x는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다가 갑자기 점프를 뛰어서 y는 0이 그려지는 이런 상황을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과연 hx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 만약에 x와 x 플러스 2가 한참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다면은 당연히 gx 플러스와 gx 플러스 2 플러스는 x와 x 플러스 2가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이게 지금 y는 x이기 때문에. 그치? 자, 그러면 둘이 곱하면 x 곱하기 x 플러스 2가 그려질 거라고. 언제까지? 요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에 닿기 전까지.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1에 닿는 순간, 즉 x가 마3이 되는 순간에는 마3이 되면은 얘가 g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되면서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우극한이기 때문에. 이해되니? 자, 따라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hx가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x는 마이너스 3을 기점으로 해서 이 이전까지는 gx 플러스가 x가 되고요. gx 플러스 2 플러스는 x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그치? 따라서 여기는 x 곱하기 x 플러스 2가 그려지게 되는 거야. 대충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날아오게 돼요. 이렇게. 여기 요점은 마3과 마3을 집어넣으시게 되면 아마 마이너스 3,3이 될 거야. 그치? 그러다가 이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에 닿는 순간에는 이때 이 부분이 g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되니까 이렇게 다가오면서 얘가 0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싸그리 0이 되겠지. 요렇게 상수함수로 깔리게 되는구나. 이해되셨어요? 이미 불연속인 지점이 보이네. 불연속인 지점이 보인다는 얘기는 hx가 불연속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함수가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함수가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얘가 반례가 되기 때문에 니은은 거짓이 되겠죠. 됐지? 따라서 니은은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니? 디귿은 좀 깨끗한 칠판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 보시면 닫힌 구간 마이너스 1,1에서 감소하고요. g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에 최소값이 존재하는가? 라고 물어봤는데 우선은 요 gx의 그림을 그렸고요. 가운데 fx 같은 경우에는 요 g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찍으시고 다항함수라고 하니까 이왕이면 좀 간단한 예를 드시는 게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감소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1차 함수를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가운데 fx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요 gx 플러스 곱하기 gx 플러스 2 플러스는 이 함수 둘 다 요 함수에 머물러 있는 시점이 있을 것이고 어느 순간에 이 gx 플러스 2 플러스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순간이 있겠죠. 그지? 여전히 얘는 여기 머물러 있고요. 그러다가 얘는 이쪽으로 넘어가고 얘가 얘를 타고 가는 부분 둘 다 이쪽으로 넘어오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거든요. 자, 먼저 요 x 플러스 2가 요 x가 마이너스 1인 요 지점에 닿을 때 즉 요렇게 같을 때지. 그지? 즉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그지? x가 마이너스 3일 때. 자, 그러다가 요 x 플러스가 요 경계점에 닿는 순간이 바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다가 요 x 플러스 2가 요 1에 닿을 때도 역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다시 얘기해서 얘가 여기 있을 때랑 얘가 여기 있을 때가 동시 상황이야. 그러다가 요 x 플러스는 이쪽으로 넘어가고 요 x 플러스가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겠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요 x 플러스가 여기에 닿게 될 거야. 그치? 그 순간이 x가 1인 지점이야. 그래서
기준을 3개를 잡고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등호는 빼고 먼저 생각을 할게요. x가 마3보다 작을 때, x가 마3보다는 크고 마1보다 작을 때, x가 마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클 때, 이 4개로 나눠가지고 한번 식을 한번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는 일부러 안 붙였어요. 헷갈릴까봐 나중에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요, 당연히 이 x 플러스랑 x2 플러스가 둘 다 여기 머물러 있을 때니까 이 y는 x를 따라간단 말이야. 그지? 따라서 이 경우에는 x 곱하기 x 플러스 2의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요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2 같은 거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얘는 이미 이쪽으로 넘어와 있고 얘는 여전히 여기 머물러 있어. 그치? 따라서 얘는 그냥 x로 나오게 되지만 요 x 플러스 2는 요 함수에 집어넣으셔야 되겠죠. 그치? 그럼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에다가 3을 또 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치? 요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요. 자,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은 0 같은 거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얘는 이쪽으로 넘어와 있고 얘는 다음 함수로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gx 플러스는 이걸 따라가는 거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x 플러스 2는 이 y는 x를 따라가는 거니까 그대로 x 플러스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x가 1보다 클 때에는 둘 다 이 함수를 따라가는 거니까 x와 x 플러스 2가 되겠지. 그치? 등호를 빼고 우선은 각 구간에서의 함수식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은 자, 우선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여기 좀 더 가까워야 되는 거니까 너무 중간에 그렸죠. 그지? 마이너스 1이 y축에 조금 더 붙어 있게끔 그림을 그리시고요. 1이 한 이쯤에 있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x가 마3보다 작을 때도 x의 x 플러스 2, 1보다 클 때도 x의 x 플러스 2. 따라서 얘네 둘은 원래 얘가 마이너스 2,0과 0,0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사실 이렇게 되고요. 같은 선상에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요 함수에다가 x의 마3을 집어넣든 1을 집어넣든 함수값이 3이 되거든요. 여기가 y는 3인 라인이 되시겠고요. 됐죠? 자, 요 x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는 요 구간에 그려질 건데 얘는 지금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5니까 좀 더 이제 이쪽에 쏠려서 이런 식의 그림이 될 것이고요. x에 마이너스 3 집어넣게 되면 함수값이 6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뚫어 놓으시고요. 나중에 어디에 채울지는 나중에 결정할게요. 자, x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시게 되면 함수값이 4가 됩니다. 대충 요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0과 마이너스 2,0이니까 요 두 지점을 지나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지? 따라서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됐죠? 함수값은 굳이 결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어디를 바라보면 되는 거냐면은 여기를 바라보면 되는 거야. 여기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만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x가 지금 1일 때를 보세요. x가 1일 때 x가 1이 되는 순간 얘도 1 플러스가 되고 얘도 3 플러스가 돼. 우리 아까 기억에서 확인했지만 얘가 1이 되는 순간 둘 다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색칠이 어디로 돼야 돼? 여기로 되셔야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최소값이 존재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죠. 됐니? 따라서 디귿은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답은 그래서 기억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메꿔보세요. 메꿔보시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됐지? 자, 이렇게 하고 1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수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되어 있고요. 9번째 항의 최대와 최소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인데 7번째 항이 40으로 주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2번째 항은 n 플러스 1번째 항이 3의 배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식이 결정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귀납적 정의 문제는 n에다가 집어넣으면서 노가다 하시는 거예요. 다행히도 별로 이 7번째 항과 9번째 항의 이 차이가 크지가 않아서 그냥 몇 개 집어넣다 보면 대충 눈에 보일 것 같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여겨져요. 자, 보시면 우선은 9번째 항을 좀 볼까요? 9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8번째 항이 3의 배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8번째 항이 3의 배수가 아니면은 A8 더하기 A7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치? 얘는 지금 A8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A8이 3의 배수인 경우에는 3분의 1 A8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요거는 A8이 3의 배수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8을 확인을 안 해볼 수가 없겠다. 자, 그래서 A8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A7에다가 A6을 더한 걸 거야. 왜냐하면은 A7이 40인데 40이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A7 대신에 40을 적을까요? 자, 그러면은 40 더하기 A6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A7이 40인데 40은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됐지? 자, 그러면 A7도 한번 볼까요? 자, A7 같은 경우에는 A6이 3의 배수가 아니라면은 A6 더하기 A로 가실 거예요. 얘는 A6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A6이 3의 배수다 라고 하면은 3분의 1 A6이 될 텐데 지금 A7이 40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 A6은 얼마가 나오니? 120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잘 봐봐. 지금 여기서 A6이 120이 나왔는데 여기 나오는 A6은 어쨌든 A7이 40인데 둘 다 자연수기 때문에 여기는 A6이 40보다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A6이 제일 클 때가 120이라는 거고 A6이 큰 게 왜 중요하냐면은 A6이 커야 A8이 크고요. A8이 커야 A9가 크지 않겠니? 근데 심지어 얘가 지금 120이면은 집어넣게 되면은 A8이 160이 돼요. 160은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게 된다고. 그지? 당연히 A8에 3분의 1을 곱하는 것보다는 40을 더한 게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대값은 여기서 나오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니? 이해되세요? 따라서 A6이 120일 때 얘는 160이 되고요.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최대값은 200이 된다. 바로 확정을 지으시고 보기를 한번 보시면은 얼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해결이 됐고요. 여기 한번 포인트를 맞춰봅시다. 자, A6이 3의 배수가 아니란 얘기는 A6이 3K 플러스 1꼴일 수도 있고요. A6이 3K 플러스 2꼴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런데 더해서 40이 돼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A5는 더해서 40이 되려면은 39-3K가 되셔야 되고요. 여기서 A5는요. 더해서 40이 돼야 되는 거니까 38-3K가 되어야 맞겠지. 그치? 자, 그러면 A6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A6 같은 경우에는 A5가 3의 배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A5 더하기 A4가 되기도 하고요. 3분의 1 A5가 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A5가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A5가 3의 배수에 해당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딱 눈에 보이실 거예요. 얘가 바로 A5가 3의 배수에 해당하는 케이스구나. 그러면 당연히 요 식에 집어 넣으셔야 되겠죠. 그지? 따라서 여기다 쓸까요? 그냥 3K 플러스 1과 A5의 3분의 1을 곱한 결과를 쓰겠습니다. 13-3K. 자,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6K가 12가 되니까 K 값이 얼마 나오니? 2가 나오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K 값이 2면은 뭔가 이상하다.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자, 3K 플러스 1이고요. 13-3K가 아니라 13-K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4K가 12가 되니까 K는 3이 돼요. 자, K가 3이라는 얘기는 A6이 10이 된다는 뜻이겠죠. 10. 그죠? A6이 10이면은 집어넣으시면 A8은 얼마가 되니? 50이 돼요. A8이 50이면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40을 더하시니까 이때 A9는 얼마가 나오게 될까? 9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얘는 물론 최소값은 아닐 거야. 더했을 때 그 보기의 숫자를 훨씬 넘어가거든요. 됐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A4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A4는요. 둘이 더해서 얘가 돼야 되는 거니까 A6에서 A5를 빼시면은 A4가 나와요. 자, 빼시면은 6K-36이고요. 요거 3의 배수네. 한 번 더 가볼까요? 자, A6 했으니까 A5로 가봅시다. 자, A5는요. A4가 3의 배수냐 3의 배수가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데 3의 배수이기 때문에 3분의 1 곱하셔야 돼요. 따라서 요거 3분의 1 A4가 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A5는요 38-3K가 되고요. 요거 3분의 1 곱하시게 되면은 2K-12가 되실 거예요. 됐지? 넘어가시면 5K고요. 50이니까 K는 10이 나오게 돼. 자,
자, K가 10이라는 얘기는 집어넣으시면은 A6이 32란 뜻이야. 그지? 자, A6이 32면은 A8 72예요. 72는 3의 배수니까 3분의 1 곱하시면 얼마가 될까요? 아, A9는 24가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최소값이지 않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케이스는 다 했어요. 그치? 따라서 24와 200을 더하시면 정답은 224번,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주관식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관식은 21번과 22번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시면 자, fx가 0을 기점으로 지금 함수가 분리가 되어 있고요. fx는 t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할 때 그 gt의 최대값이 4다. 가능한 n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이 fx는 t가 의미하는 바가 y는 fx와 y는 t의 교점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에 해당이 되더라. 그거 알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개형을 한번 그려볼 건데 저 범위를 신경 쓰지 말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저 지수함수의 절대값을 씌운 것은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n이 돼서 원래는 얘가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는 그래프인데 꺾어 올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물론 여기도 점근선이 존재를 하겠죠. 그 점근선은 y는 n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역시 x축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점근선이 되는 x는 마이너스 4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이 2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 증가를 하는데 꺾어 올리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물론 점근선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y는 t를 그릴 때 각각의 함수에서 만들 수 있는 교점의 개수의 최대치가 둘 다 2개씩이거든요. 따라서 얘가 4개가 되려면은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가 나와주시면 돼요. 다시 얘기해서 이 V자로 꺾인 모양이 요 범위와 요 범위에서 온전히 드러나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만약에 X축이 Y축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여기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절대 4개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꺾인 부분과 요 꺾인 부분이 온전히 요 범위에서 드러나야지만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합쳐서 4개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Y축의 위치를 한번 가늠을 해볼까요? 이 V자 모양이 이 범위 내에서 완전히 드러나려면은 Y축이 이 X절편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모양이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이 V자 모양이 드러나려면은 이 X는 마이너스 4보다는 Y축이 오른쪽에 있기는 해야 돼. 하지만 이 뾰족한 이 첨점, 이 X절편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만 보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X축이 Y축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결국 핵심은 요 X절편, 요 첨점들, 요 X절편이 이 경우에는 Y축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시고요. 방향도 몰라, 그지? 왼쪽에 있어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오른쪽에 계셔야 된다고요. 됐지? X절편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X절편은 Y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니까요. 자, 우선은 3의 X 플러스 2승 마이너스 N이 0이 되려면은 얘가 N이 되시면 돼요. 양변에 밑이 3인 로그를 씌우시게 되면은 X 플러스 2는 로그 3의 N이 되니까 따라서 X는 로그 3의 n-2인데 얘가 어쨌거나 누구보다 0보다 작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y축이 있는 이 지점의 x값이 0이기 때문에. 그치? 자, 그러면 넘어가게 되면은 로그 3의 n이 2보다 작은 거니까 어쨌거나 n은 9보다 작은 거잖아. 그치? 물론 자연순위가 1보단 크겠지. 그치? 여긴 안 쓸게요. 됐니? 자, 여기 한번 구해볼까요? 자, 여기는 로그 2에 x 더하기 4, 얘가 결국은 누구랑 똑같은 지점이야? n과 똑같은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x 더하기 4는 2의 n제곱이 되겠죠. 그지? 넘어가게 되면은 x가 2의 n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얘는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그치? 다시 얘기해서 n은 2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럼 얘와 얘의 공통 범위가 되겠죠. 따라서 n의 범위는 2와 9 사이가 되겠구나. 그럼 결과적으로 3 더하기 4 더하기 점점점 어디까지? 8까지 더하시면 돼요. 됐니? 자, 6개의 숫자 더하는 거고요. 처음과 끝 수의 합이 10이니까 11 곱하기 3 하시게 되면 정답은 3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21번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요. 넘어가서 22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죠. 자, 같이 보시면 자, fx가 최고차 함수가 1인 3차 함수고요. gx는 연속 함수일 때 f4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건데 가족권 보시니까요. fx가 f1 더하기
x-1 곱하기 f 프라임 gx다. 뭐 그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됐고 접선의 방정식 느낌이 나요. 그치? 나조건을 보니까 gx의 최소값이 존재하고요. f0과 fg1의 값이 나와 있네. 자, 그랬을 때 f4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fx식을 구해 주셔야 돼요. 됐죠? 자, 보시면 지금 요 식은 한번 정리를 하고 싶으실 거예요. f1 넘기시고 딱 내리시면은 x-1분의 fx-f1 물론 이제 x가 1이 아닐 때를 전제를 하고 나눴습니다. 얘가 이제 f'(gx랑) 똑같다라는 식을 얻게 되고 아마 x를 1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 보시기도 하셨을 건데 좌변은 f'1이 되고요. 우변은 얘가 이제 x가 1로 가게 되면은 gx가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값과 극한값이 똑같잖아. 따라서 얘가 이제 g1로 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f'g1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fx가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요 f'x는 2차 함수가 될 거예요. 따라서 최고차 한계수가 3인 2차 함수가 되겠지? 그럼 이제 만약에 여기가 1이면 여기가 g1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1 자체가 g1과 똑같을 수도 있는데 걔는 나조건에 의해 모순이 돼요. 왜냐면 2분의 5가 최소값이니까 절대로 이 g1은 1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됐지? 자, 그러니까 요 1과 g1은 요 도함수상에서 같은 선상에 있다는 얘기니까 이거를 원래 함수로 돌리게 되면은 여기가 만약에 x좌표가 1이다. 그러면은 요 변곡점에 대해 대칭인 요 지점의 x값이 바로 g1이 된다라는 것까지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더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x, fx랑 1, f1의 평균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니까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뭐 어쨌거나 요 변곡점을 지점으로 이 왼쪽에 있는 거니까 요 1, f1은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하겠죠. 그치? 1, f1이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x, fx가 뭐 요런 지점에 있다라고 하면은 좌변이 의미하는 거는 요 두 점을 연결한 요 선분의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지점이 두 지점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가 있고요. 하나는 여기가 있을 거야. 지금 f'gx니까 요 접점의 x좌표가 지금 gx가 되는 거야. 얘가 gx가 될 수도 있고 얘가 gx가 될 수도 있어. 둘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요 점을 점점 이쪽으로 보내볼게. 얘가 만약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요 파란색은 얘랑 평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오겠지, 그치? 그럼 gx가 조금 더 왼쪽으로 올 거야. 물론 얘 같은 경우에도 얘가 더 가파라졌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가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더 가파라지게 되면은 요 파란색이 조금 더 이쪽으로 붙을 거야, 그치? 요 파란색 접선이. 그럼 gx도 조금 더 왼쪽으로 오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서 어디로 가까워지니? 요 x좌표가 1인 점에 가까워지게 돼. 자, 그러면은 gx의 최소값이 2분의 5인 거에 모순이 된다고요. 그치? 따라서 요 경계를 기준으로 이쪽을 바라보는 게 맞겠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gx의 최소가 2분의 5니까 그 2분의 5가 되는 지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찾을 거냐면은 얘가 만약에 이제 반대로 이쪽으로 보낼게. 이쪽으로 보내면은 이렇게 되면은 좀 완만해졌어요. 완만해지면서 기울기를 요거랑 평행한 기울기를 그리게 되면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그치? 맞아요? 자, 그러다가 얘가 더 이쪽으로 이렇게 왔어. 그러면 얘가 조금 더 이렇게 뉘이게 될 거예요. 자, 얘가 더 이쪽으로 이렇게 왔어. 그러면은 얘랑 평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요 정도가 되겠죠, 그치? 자, 그러다가 얘가 완전히 이렇게 접선을 그었어요, 그치? 그렇게 됐을 때 요 지점 여기가 바로 gx의 최소값인 2분의 5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따라서 다시 한번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 지금 1, f1이고 이런 식으로 쫙 긋게 되면은 요 지점의 접점이 2분의 5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얼마가 될까요?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변곡점이 있을 거 아니야? 자, 변곡점으로 잘랐을 때 비율 관계 한번 이용을 해볼까요? 자, 비율 관계 이용하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1과 2분의 5 사이 간격이 얼마니? 2분의 3이잖아. 2분의 3을 2대 1로 내분하게 되면은 헷갈려라. 2분의 3을 세 칸으로 등분하게 되면 한 칸당 2분의 1이죠. 그치? 자, 그러면은 요 변곡점의 x값은 얼마가 될까? 2가 되겠죠. 한 칸당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씩 두 칸 움직이게 되면 여기 2가 될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은 그대로 변곡점을 지나서 여기는 아까 G1이 있던 지점이라 그랬으니까 G1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G1인데 G1이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얘기는 FG1이 6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F3이 6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3,6을 지나는구나. 됐니? 자, 그러면 요 관계를 가지고 한번 fx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요 직선식을 모르기 때문에 요 직선식은 제가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설정을 해도 괜찮겠죠. 요 직선식을 빌려서 한번 fx식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위에 거 지우고 한번 위에다가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1을 뚫고 지나가고 2분의 5에 접해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x-를 하나를 가지고요. x-2분의 5의 제곱에다가 뒤에 mx 더하기 n을 붙이시면 돼요. 얘가 바로 fx가 되겠지. 그치? 자, 그랬을 때 f0이 3이니까 x에 0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은 4분의 25예요. 거기에다가 0 집어넣으면 더하기 n이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25 넘기시면은 플러스 4분의 25가 되니까 여기서 n이 4분의 13이 나오시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3,6을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3 집어넣으면 2가 되시고요. 6 집어넣으시게 되면 6을 왜 집어넣지? 3을 집어넣으시면은 3 빼기 2분의 5가 2분의 1이거든. 그거 제곱하시면 4분의 1 되시고요. 여기 3 집어넣으시면은 3m 더하기 n인데 n이 4분의 13이잖아. 얘가 지금 6이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4분의 2에다가 4분의 13 더하시면 4분의 15고요. 얘는 4분의 24니까 넘기시면 4분의 9가 돼. 3m이 4분의 9니까 m은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뭘 물어봤냐 하면은 F4를 물어봤으니까 계산만 마무리 지을게요. 4 집어넣으면은 3이 되시고요. 자, 곱하기 4에서 2분의 5 빼시면 2분의 3이지? 제곱하시면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3m 더하기 n이잖아. 미안해. 4m 더하기 n이잖아. 여기 4배 하시게 되면은 3이 되시고요. n 더하시니까 4분의 13이 돼야 됐지. 자, 그러면 4분의 27에 4분의 13, 4분의 40이죠. 10에다가 3을 더하시니까 정답은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참고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2명이 요 주관식 22번을 찍어서 맞췄어요. 물론 제가 13을 찍으라고 하진 않았는데 참 운이 좋았다라고 밖에 얘기를 못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22번 마무리 짓고요. 공통문항은 요 정도로 문제 푸는 걸로 하고 미적분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내신 대비 때문에 좀 바빠서 주말에나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보시느라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